이번 강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마그네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실용금속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비중이 약 1.74이죠. 그래서 이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산화제와 접촉을 피해야 돼요. 부식이 되니까요. 고온의 물이나 가열 수증기와 접촉하면 격렬히 어떻게 해요? 격렬히 반응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말은요, 분진 폭발성이 있으므로 누설되지 않도록 포장하고요. 넷째, 화재 발생 시 물어 사용을 금하고, 요거는 딱 맞아요. 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함정이죠. 반드시 금속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건조사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마그네슘의 저장 및 취급 방법은요, 공기 중의 습기와 자연 발하고 산화제와 혼합물은 타격, 충격에 의해 연소되는 가연성 고체고, 소화시는 당연히 건조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74쪽 또는 14쪽 또는 2005년 문제 8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2번입니다. 다음 중 상온이에요. 일상생활 온도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은요, 금속 물질로서 산과 접촉 시에 뭐를 방출하냐 하면 수소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5-14쪽 문제 12번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8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밸브 등의 앞, 전단, 후단, 뒤에는요, 반드시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중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리는 거. 이거는 법의 기준이죠. 첫째, 인접한 화학설비 그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요, 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이 4분의 1 이상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반드시 숫자가 있는 것을 체크하면 정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이 자동 암정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 등 직렬로 연결된, 그래서 이게 뭐요? 틀렸다는 결과요. 이 3번 화학 설비나 그 부속 설비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걸 설치해야 되죠. 열평창에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 설치된 경우. 그래서 안전 밸브 4분의 1 용량이 아니고 배출 용량이 2분의 1이라는 거. 요거는 교재 5-18쪽에도 있지만요, 우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66조의 차단 밸브의 설치 금지 내용, 또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에 출제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압축기죠. 사실은 공기 압축기를 말하는 거예요. 압축기와 송풍호 간로의 심한 공기의 맥동과 바로 맥동을 서징이고 진동을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운전이 되는 서징, 똑같은 말이죠. 맥동 현상의 방지법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맥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량을 어떻게 해? 감소시키면 당연히 떨림이 적어요. 그 다음 배관의 경사를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 돼. 맞죠? 교축 밸브를 기계에서 멀리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가까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답이 3번입니다. 토출가스를 흡입직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방출 밸브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킨다. 이것이 맥동 현상 방지 대책은 3가지고요. 그 다음 중 서징 현상 방지 대책, 풍량을 감소하거나 배관의 경사를 완만, 토출가스 흡입축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방출 밸브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킵니다. 맥동 현상의 발생 왜냐? 배관 중에 수조가 있거나 배관 중에 기체 상태의 부분이 있거나 유량 조절 밸브가 배관 중 수조의 위치 후방이 있거나 펌프의 특성 곡선이 산 모양이고 운전점이 정상 부일 때도 맥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5번입니다. 보기의 물질이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어디냐 그러면 우선 가장 넓은 것은 수소예요. 말할 것 수소는 4에서 75%의 폭발 범위가.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프로판은 얼마냐 그러면 2.1에서 9.5예요. 2.1, 9.5. 그 다음 메탄은 CH4니까 5에서 15예요. 일산화탄소는 12.5에서 얼마냐 그러면 74예요. 그래 가장 넓은 것은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를 찾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수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가장 범위가 작은 것이 프로판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31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86번인데요. 86번은 다음 좀 법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맞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부식성 산유입니다. 부식성 산유는요, 아세트산으로 맞고요. 농도가 90%예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식성 산유거든요.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항산, 질산이에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지니는 물질이고 또 농도가 얼마? 60% 이상인 것이 있어요. 인산, 아세트산. 뭐요? 60이 커요, 90이. 그러니까 여기 맞죠? 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기류라든지 이나선가스, 이나선가스를 보는데 여기서 이나선가스는 수소, 에틸렌, 에탄, 부탄 등이고요.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등이 바로 이나선가스가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고요. 5-9쪽, 5-9쪽에 부식성 가스와 부식성 물질과 이나선가스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법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위험물질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됐었습니다. 87번 보겠습니다. 87번은요. 하재 시 주수에 의해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는 물질. 주수는요. 나트륨이라든지요. 또는 칼륨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주수에 위험성이 증대되는 건 금속, 나트륨, NA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88번입니다. 물과요. 탄화칼슘이 이게 탄화칼슘 바로 CaC2가 되겠죠. 반응하면 어떤 가스를 나오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카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카바이트를 반응하면 이거는 아세틸렌이 방출되겠죠. 답은 4번인데요. 바로 카바이트는요. 탄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뭐가 된다?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카바이트와 물을 하니까 아세틸렌과 수산화칼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2010년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89번입니다. 분진폭발이에요. 분진폭발은요. 간단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가스 폭발에 비하여 연소시간이 짧죠. 발생 에너지는요. 작은 계산은 엄청 커죠. 답은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최초의 부분적인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2차, 3차 폭발로 파급되는 피해가 큰 것이 역시 분진 폭발이 되겠습니다. 가스에 비하여 불안전 연소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연소 가스에 의한 중독의 위험이 있고요. 폭발 시 입자가 비산하면 이것에 부딪히는 가연물은 국부적으로 탄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2차 폭발을 하고 또 일산화탄소의 중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전기 폭발, 분진 폭발로서요. 바로 5-30쪽에 있습니다.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은요. 다음 물질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이에요. 인하점은요. 우리가 법에 30도, 마이너스 30도 미만, 마이너스 30도에서 0도씨까지, 0도씨에서 30도까지, 30도에서 65도씨 이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항화탄소는 바로 30도 미만이래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요. 아세톤은 마이너스 1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크실렌이라든지 이거는 0도씨 이상이에요. 30도까지. 경유도 마찬가지. 여기는 30도, 60도, 65도씨까지면 그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서요. 아세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아세톤이라는 것은요. 우리 왜냐 하면
그 손톱 지우는 것도 아세톤이고요. 특히 아세틸린을 어때요? 우리는 충전할 때 사용하는 물질도 아세톤이죠. 그 아세톤은요, 수용성이 인화 물질로서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씨인데, 마이너스 18도씨인데, 일광이나 공기 중 노출되면 폭발성의 가산화물이 생성되고요.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을 일으키고, 저장 용기를 밀봉하여 냉암수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여자들 손톱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손톱에 이제 그 내는 것을 다시 이제 벗겨내기도 하는 것이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다음 두 가지 물질을 혼합 또는 접촉했을 때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니트로셀룰로스와 물인데, 왜냐하면 질하면은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약어로 NC라고 되어 있었는데, 물과 혼합해서 위험성이 감소되고 오히려 운반실은 물 20도에서 용제 또는 알코올을 첨가해 수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상태에 이르면 즉시 습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질하면은 바로 니트로세우스예죠. 다른 말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것은 물과 접촉 시 오히려 위험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질하면 니트로셀룰로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5-8쪽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92번입니다.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구분해. 응상 분류할 때. 다음 중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상폭발은요, 분진폭발, 혼합가스폭발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분무폭발도 해당됩니다. 그 수증기 폭발은 바로 어떻게 액상폭발로 분류하는 것이 수증기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폭발은요, 혼합가스에 의한 폭발, 가스에 의한 분해폭발, 분진폭발, 액상은 혼합 위험성에 의한 폭발, 그 다음에 폭발성 화합물의 폭발, 증기폭발 등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공기 중에서 폭발 상한계 값이에요. 상한계. 요걸 말하는 상한계 값이 가장 큰 것은 해놨습니다. 가장 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우선 그 사이로클로헥산, 산화에틸렌, 수소, 이항화탄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세틸린이 무려 81이에요. 그런데 아세틸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산화에틸린이 80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수소는 여기서 나오는데 7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바로 산화에틸렌이 80으로서 가장 크다. 이것은 우리 교재 5-38쪽에도 있고 2017년 3월 5일 산업 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94번입니다. 가는 지름을 변경화할 때 필요한 것은 뭐요? 리듀서죠, 리듀서. 리듀서가 되겠고, 여기서 해설을 한번 보면요. 가는 종류 및 부속품인데, 동일 지름의 가는을 직선 결합할 경우는요, 직선을 결합한 소켓이나 유니온이 필요할 거고, 엘보와 T와 같은 내경이 나사로 된 부분을 폐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러그를 사용하고, 바로 간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간 부속품은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연 발화는 어떻게 연소의 3요소가 가연물이라든지 점화원이라든지 산소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발화하거나 연소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면 분해열에 의해가 자연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입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당연히 자연 발화가 발생하기 쉽고요. 자연 발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습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한다거든. 높게 유지하면 안 돼. 이게 틀렸죠. 반드시 낮아야 하면 되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여러 축적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축적, 퇴적 방법, 발열량, 촉매물질, 열 전도율, 공기유동 상태, 수분.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입니다. 또요, 보충학습으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습도가 어떻게 높은 것을 피하는데 습도를 높게 한다니까 틀렸죠. 여러 축적을 방지해야 되고 퇴적 및 수납시입니다.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96번째입니다. 반응성 화학 물질의 위험성은 실험에 의한 평가 대신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계산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반응성 화학 물질은요, 위험성이 너무 커서 물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둘째, 연소열, 분해열, 폭발열 등 크기에 의해 그 물질의 폭발 또는 발화의 위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셋째, 계산에 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폭발 또는 분해에 따른 생산물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4번입니다. 계산에 의한 위험성 예측은 모든 물질에 대해 정확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실험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없이 반복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위험성 예측은요, 수없이 반복 실험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7번인데요. 메탄이 70볼%, 그 다음에 부탄이 30볼%, 혼합가스가 25도씨 대기압에서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온도는 의미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사틀리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하면 특히 부탄은요 70%일 때 L1은 얼마냐 하면 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이거는 알고 있어요. 5를 하니까 7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탄이 30일 때는 1.8입니다. 그래서 이사틀리의 법칙을 적용을 하니까 약 3.26이 나오고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많이 반복이 됐었던 문제. 이 공식도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도 우리 이 문제에 여기서 지금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사틀리의 법칙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한이 되겠고 이거는 뭐예요? 상한이 되겠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98번이에요. 완전연소 조성 농도입니다. 완전연소 조성 농도가 가장 낮은 물질인 거죠. 이것도 역시 이사틀리 법칙을 적용한 이거는 앞에 거는 뭐 이거는 탄소를 말하고 수소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수소가 아니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473이니까 요거는 주어져요. 요거는 뭐요?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염소가 있는데 실제 나온 건 탄소와 수소밖에 없어요. 1.4773 C, H, 이거는 O, Cl 나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탄소와 수소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메탄이니까 1 플러스 4.74 메탄이 얼마요? 탄소가 얼마? 1개. 수소가 얼마? 4개니까 계산하니까 8.66. 그 다음 프로판이 얼마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 5.77. 그 다음에 부탄은요. 탄소가 4개. 수소가 몇 개? 10개. 그러니까 4.95.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아세틸렌은 탄소가 2개. 역시 수소도 2개니까 11.55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니까 조성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러니까 3번 뭐죠? 바로 부탄이 답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뭐 계산에 있는 거 이거는 참고로 양능 농도 구하는 식을 봐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탄소에는 M은 수소니까 탄소, 수소, 그 다음 뭐요? 할로겐 원소, 그 다음에 뭐요? 산소의 원자수인데 항상 나오는 것은 N과 M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는 탄소, M은 뭐야? 수소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99번이에요. 앞에도 나왔어요.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로 뭐요? 대표적인 것이 체크 밸브가 되겠어요. 답은 1번이고요. 체크 밸브는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로서 바로 리프트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스윙 체크 밸브, 볼 체크 밸브 등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바로 뭐예요? E가 아니고 리프트인데 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벨로우 밸브 수동 자동 제어에서 가잉 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장치고요. 대기 밸브를 가지고 브리드 밸브라 그러고 이것은 인화성 물질의 제어장 탱크 내의 압력과 대기 압력 사이 차이가 발생해 대기를 탱크 내에 흡입하고 또는 탱크 내의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여 항상 탱크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평형 압력으로 해서 탱크를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우리는 대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7년 8월 26일 날 우리 시험에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내용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예요. 구분할 때 다음 물질은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리듐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항인, 항아인, 정리는 바로 이것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속합니다. 다시 물반응성 물질은 인화성 고체와 물반응성 물질은 구분되어 있는데 인화성 고체는 항아인,
그 다음에 정린, 금속 분말, 마그네슘 분말 등이고요. 물 반응성 물질은 리튬, 칼륨, 나트륨, 알킬 알미늄, 알킬 리튬, 항인,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다시 리튬, 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 왜? 리튬과 나트륨 앞에 있었으니까 유기금속 화합물입니다.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또 제외하고요. 금속 수소 화합물, 금속어, 그다음 금속어 인화물, 칼슘 또는 알미늄 탄화물. 이거는 우리 5-8쪽에도 있지만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위험성 물질로서 분류하고 있고요. 이거는 5월 8일 산업기사, 3월 5일, 7월 5월 7일. 계속 기사보다는 산업기사에 많이 나왔던 물질입니다. 다음 강은요. 바로 6번째 과목에서 여러분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해서 2018년에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